올해 수능 국어 또 역대 최고 난이도라고 합니다. 전국의 수학 만점자가 2,702명, 영어 만점자 27,830명이라는데 국어 만점자 28명, 대박이죠. 분명히 평가원은 쉽게 냈다, 언론들도 시험 당일에 평이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막상 시험이 끝나고 뚜껑을 딱 까보니까 수험생들은 역대급 불수능이라고 입을 모아요. 대체 이 온도차는 뭔가요? 정말 리트가 답인가요? 자, 오늘 2022년 수능 국어 시원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2023년 수능 국어, 아니 앞으로 매년 치를 수능 국어까지 이 영상 하나로 다 끝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분당 강쌤입니다. 자,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거의 한 달 정도를 업로드를 못하고 있었어요. 매년 수능 때쯤이 가장 바쁘고 좀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오랜 기간 영상을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죄송합니다. 기다림에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오늘은 앞으로 수능을 치를 모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준비를 했어요. 고민을 좀 했습니다. 최대한 간결하게 말씀을 드릴까, 아니면 뭐 자세하게 다 말씀을 좀 드릴까, 후자로 준비를 했습니다. 간결하면은 보시기에는 좀 편하실 수 있는데요,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조금 길더라도 그냥 다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 깁니다. 내용도 꽤 많아요. 대신에 그만큼 공들여서 준비를 했어요. 한 번에 다 이해가 가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요, 이 영상을 반복해서 여러 번 보시면 수능 국어에 대한 감이 확실하게 오실 겁니다. 2022년 수능을 정확하게 먼저 분석을 해보고요, 2023년 이후의 수능도 완벽하게 대비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릴게요. 특히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학생들이라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목차입니다. 짜라란! 정말 불수능인가? 2022년 수능 총평. 국어가 계속 힘든 이유? 또야? 매년 수험생 발목 잡는 비문학. 수능 비문학 제대로 잡는 방법. EBS로 공부하는 비문학의 효과. 수능 국어 1등급을 위한 추천 교재. 국어 1등급 영역별 공부법, 영역별 공부법 총 정리까지. 역시나 길죠? 오래 쉰 만큼 알차게 준비했어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수능 확정 등급이 발표가 되었죠. 2022년 수능 엄청난 불수능이란 말이 있어요. 수능 다음 날부터 1등급 컷이 82, 84 막 이렇게 예측이 되면서 좀 놀라움을 자아냈었는데, 막상 결과가 딱 나오고 나니까 등급 컷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 지금 이 표를 보시면요, 국어 만점자가 전국에 28명이에요. 작년에 2021년 수능 국어 만점자가 151명이었고요. 사실 그것도 만점자가 적다고 했죠. 그런데 올해는 그보다도 훨씬 더 적은 수치예요. 수학 만점자는 2,702명, 영어는 27,830명이죠. 그러면은 국어는 정말 이렇게까지 어려웠을까요? 수치상의 결과를 보면 수험생들이 국영수 중에 국어를 가장 어려워하는 게 사실이긴 하죠. 만점자를 보든 난이도를 보여주는 표준 점수를 보든 학생들이 국어를 제일 힘들어해요. 국어 만점자가 가장 적은 게 사실이고, 표준 점수도 지난 5년간 대부분 국어가 국영수 중에 가장 높았습니다. 표준 점수가 높다 보니까 타 과목을 못 봐도 국어를 잘하면 이과 학생임에도 입시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감이 조금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조금만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지도했던 학생들 중에서요, 수학이 낮은 3등급이 나온 학생이 있어요. 이과 학생이기 때문에 사실 좋은 결과는 아니에요. 근데 이 학생이 국어를 1등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추가 대기 없이 한 번에 성균관대 공대를 합격을 했어요. 국어 표준 점수가 수학보다 높았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인데요. 자, 그러면 2022년 올해 수능 국어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수능 국어 만만치 않았죠. 그러나 이 점수가 나올 만큼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출제자도 언론에서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렵지 않은 수능이란 이야기가 났던 거죠. 그러면은 어렵다는 학생의 말은 틀린 건가요? 아예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결과로 이미 어려운 수능이라는 거는 확인이 됐죠. 전문가들도 출제자들도 언론도 수능 국어가 어렵지 않다는데 학생들의 성적이 계속 떨어지는 이유는 대체 뭘까요? 제가 생각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 자유학기제
코로나로 인한 학생들의 학력 저하, 이것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저는 저 두 가지가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현장에서 직접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수능이 어렵다기보다 과거에 비해서 학생들의 국어 실력이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학생들의 문제라기보다는요, 외부적인 환경 탓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봐요. 또 활자보다는 동영상에 익숙한 세대들이기 때문에 멈춰있는 글을 읽기가 쉽지 않은 것도 하나의 원인일 수 있는데요. 사실 이것도 학생들의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시대의 변화하고 시대의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이거를 학생들만의 문제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자, 둘째, 요령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없다. 출제자도 전문가도 입을 모아서 하는 말이죠. 초고난도 문제는 없죠. 지문의 길이도 짧아졌죠. 그런데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상당히 혼동되는 문제가 많습니다.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대충 찍거나 요령으로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없다는 건데요. 아마 사설 모의고사로 양치기를 하려고 하거나 온라인, 오프라인 유명 강의에 의존하는 수업을 들었더라면 더 어렵게 느꼈을 거예요. 사설 원장인 제가 할 소리는 아닌데 지금 수능은 강의를 많이 듣거나 학원을 열심히 다녀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수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수능 문제는 모의고사나 문제집 문제랑은 좀 많이 달라요. 수능 비문학 잘 분석해 보세요. 제시문 자체가 많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문제와 선지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문제도 선지도 굉장히 공들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같이 답처럼 보여요. 즉 매력적인 선지가 너무 많다는 건데요. 수능을 보면서 많은 수험생들이 이미 느꼈을 거예요. 문제집 문제나 교육청 모의고사처럼 요령으로 일단 이건 답은 아니야 하면서 탁 제낄 수 있는 문제가 많지 않아요. 어떤 문제집과도 다릅니다. 요령으로 되지 않아요. 흔히들 말하는 문제 푸는 스킬 잘 통하지 않죠. 학생 본인의 공부 시간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시험입니다. 자, 올해도 수능 1등급의 관건은 매년 그러했듯이 비문학이었죠.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린 문제 10문제 중에서 7개가 비문학이었어요. 새로울 건 없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매년 반복된 그런 문제거든요. 어떤 애든 항상 오답률이 높은 탑10에 7, 80%가 비문학이었어요. 역시나 비문학을 잡으면 1등급이 수월해진다는 말인데요. 자, 그러면 올해 비문학은 어땠을까요?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했던 해겔의 변증법이나 브레트노즈는 EBS에 연계된 지문이었죠. 오답률 높았던 기술 지문은 직접적 연계는 되지 않았는데 택시, 기하학, 위상 이런 걸로 EBS와 간접적 연계가 되었고요. 문제 유형은 9월 평가원 모의평가, 메타버스와 유사한 유형이었어요. 어려운 개념들은 EBS와 직접 간접 연결이 높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부를 했던 학생들이라면 아마 풀면서도 이거 EBS하고 연계가 좀 많이 됐는데 이런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요, 또 중요한 게 있죠. 연계가 되었다는 거는 아는데 잘 풀리는 거는 다른 문제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본인이 스스로 제대로 공부하지 않아서 그래요. 강의를 많이 듣고 모고 많이 푸는 공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양치기 말고 지문 하나를 보더라도 질적인 완성도를 높이는 공부를 꼭 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EBS의 특징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문은 쉽지 않은데 또 신기하게 문제는 쉽게 풀린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는 문제가 쉽게 풀리면은 학생들은 지문을 다 이해했다는 착각에 빠져요. 이해를 못한 것을 본인이 모르는 상태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EBS에 나오는 지문은 반드시 제대로 이해하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해겔이 나왔다 그러면 해겔, 변증법, 진보사관 등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환율이나 통화량이 나왔다 이러면 이런 개념은 스스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이해를 해야 돼요. 이 개념이 확실하게 이해된 상태로 시험을 봤다면 결코 어렵지 않게 풀었을 시험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지 올해 나온 수능 지문을 통해 말씀을 드릴게요. 말로 제가 계속 드리는 것보다는 직접 확인을 해보시는 게 더 확실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첫 번째 지문이 수능 지문이고요. 두 번째 긴 지문이 올해 EBS 제시문인데요. 수능 지문은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린 오답률 탑 10 중에서 무려 3문제가 포함된 지문이에요. 제시문에 딸린 문제가 4개인데 그 중에서 3개가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린 문제예요. 그만큼 학생들이 어렵게 느낀 지문이죠. 화면을 멈추고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올해 수능 지문부터 볼까요?
자, 지금부터 설명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가치가 있는 부분이니까 힘들어도 조금만 참고 따라와 보세요. 꼭 아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기축통화, 브레튼 우즈 체제, 경상수지 적자, 금본위 체제, 금환본위제, 미국의 달러화, 이런 말들이 나오죠. 설명이 잘 되어 있지 않거나 설명이 나오더라도 간략하고 자세하지 않습니다. 지문도 상대적으로 짧죠. 지금 보시는 지문이 EBS 지문인데요. 수능 지문보다 훨씬 길죠. 그냥 딱 보셔도 결코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먼저 가지문에서는요, 경상수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자세하게 시작이 되어서 적자, 흑자에 대한 이야기, 확장적 재정정책, 화폐 수요와 국내 이자율 관계, 환율 하락의 원인, 환율 정책,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죠. 자, 나지문에서는요, 이번 수능의 첫 부분부터 등장한 브레튼 우즈 체제, 금환본위제, 금태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국제통화질서, 국내통화정책, 각국의 통화량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제시문 마지막에는요, 태환, 금환본위제 등의 낯선 개념에 대한 의미도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제가 하려는 말이 이해가 좀 되시나요? 두 개의 제시문을 바로 비교해서 보시니까 어떠세요? EBS 지문이 수능보다 결코 쉽지 않죠. 힘들다고 대충 넘어가지 않고 저 제시문의 내용을 완전히 이해했더라면 과연 수능 제시문이 어려웠을까요? 수능 제시문에 있는 거의 모든 중요 내용은 EBS에서 충분히 공들여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EBS 제시문의 내용을 잘 봐서 내용들을 흡수했더라면 수능 제시문은 술술 읽혔을 겁니다. 자, 원인을 파악했으니까요. 이제부터 비문학 공부 방법 나갈게요. 비문학 잘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EBS 수능 특강 완성에 있는 비문학 지문을 제대로 이해하면 돼요. 그런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EBS 문제는 문제 연계가 아니라요, 제시문과 해설지 연계예요. 문제는 절대 그대로 안 나와요. 위에서 수능과 연계되었던 브레튼 우즈 해설지도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너무 길어서 보여드리진 않을게요. 무려 3페이지에 달하는 내용으로 제시문 단락별로 설명이 다 되어 있어요. 제시문 설명만이 아니라 한 문제 한 문제 모든 선지를 정말 공들여서 아주 세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제시문과 해설지까지 이해를 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문제를 맞고 틀린 거 신경 쓰지 말고 제시문 자체를 제대로 이해를 하고요. 알아야 하는 배경 지식은 알고 들어가야 해요. 제발 배경 지식을 딴 걸로 공부하지 마시고요. 싫어도 EBS로 공부를 좀 해주세요. 뭘로? EBS 해설지로요. 있으시다면은 지금 EBS 수특 비문학 해설지 좀 보시면 좋겠어요. 다른 문제집이랑 비교를 좀 해보세요. 한 문제 한 문제 해설이 정말 많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준비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EBS 수특 비문학 해설지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는 해설이 한 문제에 대한 해설이에요. 꼼꼼하게 해설이 되어 있죠. 선지 하나하나 해설이 모두 되어 있어요. 이런 해설지를 선지 하나하나 모두 이해를 하시라는 말이에요. 혼자 하기가 어려우신가요? 그렇다면 EBS 아이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어려운 부분만 강의를 들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무료라서 별로일 것 같으신가요? EBS 강사님들 비문학 설명 잘 해주세요. 이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어떤 비싼 유료 강의보다 못하지 않아요. 실제 수능에는 제일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정리합니다. 딱 2가지만 신경 써주세요. 하나, EBS 교재에 있는 제시문. 둘, EBS에 있는 모든 문제, 선지에 대한 해설. 이 2가지가 완벽하게 이해가 되면 그 이후에 하고 싶은 다른 공부를 하세요. 위에 제시문을 보시면서 이해한 학생들도 있겠지만요. 사실 저렇게 공부를 하면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9월까지도 사실 다 보기가 힘들죠. 사설 모의고사를 양치기 하고 유명 강의를 쫓아다닐 시간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까 위에서 봤던 브레튼 우즈 기축 통화 이런 지문이 EBS로 제대로 학습을 했더라면, 그래서 배경 지식이 다 흡수가 됐으면 과연 어려웠을까요? 환율 통화량 브레튼 우즈 금환 본위제를 제대로 알고 들어가는데 시간이 부족했을까요? 문제요? 훈련 안 해도 다 보여요. EBS 제대로 한 학생들 시간 부족하다는 말 안 나와요. 오히려 남아요. 모의고사 연습 안 해도 남아요. 제가 EBS를 제대로 보라는 말을 10년째 하고 있어요. 어떤 난이도의 시험도 제대로 대비가 되거든요. 뭔가 좀 색다르게 말해서 관심 끌려고 한다, 또 다른 마케팅이다, 상술이다, 이런 댓글도 이제 있더라고요. 하긴 이게 무슨 마케팅이에요?
금전적인 부분만 말씀드려 볼까요? 사실 지금까지는 유튜브를 안 하는 게 제게는 여러 가지로 이익이었어요. 시간, 체력, 금전 다 아낄 수 있는 길이죠. 유튜브 할 시간에 차라리 특강을 하나 더 하는 게 낫죠. 이런 영상 하나 준비해야 하는데 시간도 수업만큼 걸려요. 더 걸리죠. 이런 영상 하나를 준비하려면 몇 주가 걸립니다. 생각해 보시면 EBS 보라고 하는 게 저 같은 사람한테 진짜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은 업계에 계신 분들한테 가장 많이 욕을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맘도 불편할 때가 있죠. EBS를 열심히 보면 된다는 거는 저 같은 사람들의 강의도 들을 필요가 없고 학원에서 만든 자체 교재를 팔 수도 없다는 거죠. 자체 교재 수입이 얼마나 쏠쏠한데요. 당장 학원 자체 교재를 만들어서 막 수강생들한테만 팔아도 아마 유튜브 수익과 비교 안 될 것 같아요. 자본주의의 끝판왕이라는 사교육, 그것도 대입을 하는데 눈이 먼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얼마나 많겠어요. 제가 사교육 현장에서 돈을 이렇게 벌면서 감히 막 교육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교육자는 못 돼도 상도덕은 지켜야죠. 저를 욕하시는 거 괜찮아요. 학원 15년이면 뭐 이미 들을 욕 다 들었고 뭐 그래도 원장이다 보니까 또 온갖 컴플레인에 시달리는 것도 익숙해서 제가 맷집이 좋습니다. 왜 그런 거 있죠. 원장 나와! 막 이런 거. 그런데 욕을 듣는 것이 괴로운 게 아니라 이런 댓글 때문에 불안해지는 학생들이 또 나오는 거, 그게 싫어요. 물론 더 좋은 방법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찾은 방법 중에는 돈 안 들고 쓸데없는 시간 낭비도 줄이고 체력도 아끼고 좋은 성적도 얻고 이럴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 때문에 다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를 찍으면서 끊임없이 생각하는 게 이 내용이 보시는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과연 도움이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다른 교재 하나도 안 봐도 EBS 제시문이 충분히 이해가 되면 비문학을 틀릴래야 그렇게 틀릴 수가 없다고 봐요. 왜냐? 계속 말씀드리는데 EBS 비문학이 수능보다 결코 안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EBS를 더 하기 싫을 거라 생각을 하고 이해도 돼요. 리트, 구문독해, 내용일치 진짜 많은 방법들이 돌아다니죠. 저도 그 방법들을 다 확인을 해보거든요. 혹시 제가 알려드린 방법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알려드려야죠. 저는 이런 고집은 없는 편입니다. 뭐 제가 신도 아닌데요. 유명한 교재나 방법들은 다 나름의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겠죠. 그런데 다 좋은데 어차피 EBS 50% 연계가 돼서 어차피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먼저 EBS부터 끝내놓고 다른 방법을 좀 해보세요. 그리고 좀 제대로 좀 해보세요. EBS가 완전히 이해가 되시면 제가 이렇게 계속 말을 안 해도 딱 6월 모의평가 보면은요, 다른 걸 해야 된다는 생각 별로 안 드실 거예요. 모의고사 훈련 안 하셔도 돼요. 유명 모의고사 안 푸셔도 돼요. 참 이 부분이 매년 힘들어요. 제가 10년 넘게 매년 같은 말을 해도 안 듣는 친구들 안 들어요. 주변에서 다 유명 모의고사로 양치기 하고 좋다는 강의 뭐 너무 많아서 쫓아다니기를 하니까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된다 생각을 하죠. 그런데 매년 결과를 보면요, 학원을 안 다녀도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9월 초까지 막 끌어안고 끙끙 머리 싸매고 이랬던 애들이 대부분 1등급을 쓸어와요. 딱히 제 말을 믿어서라기보다 EBS 제대로 보면 9월까지도 사실 끝내기가 어렵거든요. 하나 못 끝내면 다음으로 못 넘어가는 애들이 또 꼭 있어요. 그런 애들이 제 말 믿어서가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9월까지 이제 끌고 간 경우들이에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9월, 10월 모의고사 딱 2달 정도만 훈련해도, 아니 사실 훈련 안 해도 대부분 1등급이 나와요. 다 아는 지문이기 때문에 시간 안 부족합니다. 올해 수능이 어려웠다고 하죠. 그런데 제가 지도한 학생들 수능이 이렇게 어려웠다고 해도 못해도 2등급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과목 중에 국어를 제일 잘 본 학생들이 사실 대부분입니다. 근데 또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또 제가 뭘 잘했다거나 저희 학원 다녀서 절대 아니에요. 분당권은 고3 때 1학기 중간기말이 모두 EBS 수특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당권 친구들은 제 말을 믿어서가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EBS를 어떻게든 보게 된 거죠. 제가 한 거는 애들이 어쩔 수 없이 EBS를 봐야 될 때 제대로 보게 괴롭힌 게 제일 커요. 내신을 이미 놔버린 애들도 있고 내신 대비하는 애들 중에서도 제시문이나 개념은 대충 넘어가려는 애들도 있어요. 이론은 건너뛰고 자꾸 막 문제 더 주세요 하는 애들이 많은데 그때 EBS 해설지부터 제대로 봤는지 체크하고 확인한 것밖에 없어요. 선지 하나하나 해설 보고 제대로 이해했는지 따지고 물어본 게 다예요. 개념에서 모르는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고요.
학생들은 이 상황이 얼마나 싫겠어요. 주변에 있는 친구들 다 미친 듯이 문제 풀고 있고, 나도 뭐라도 더 풀고 싶은데 불안하게 자꾸 해설지만 다시 뭐라고 하고, 제대로 왔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시험 보고 막 문제도 풀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문제를 안 주니까 막 짜증나죠. 어떤 질문 이해하는데 2~3시간씩 걸리기도 하는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시간이 진짜 괴롭죠. 영상 보시는 모두가 꼭 알았으면 좋겠는 게 있어요. 국어에도요, 수학 킬러 문제처럼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들은 몇 번 딱 접하고 나면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벽이 딱 느껴져요. 국어는 우리말이라 이런 게 없다고 여기저기서 말하는데 이런 말 들으면 진짜 답답해요. 이해할 필요도 없다면서 독해법으로 막 해결하라고 하면은 진짜 위험한 거예요. 수학 킬러 문제를 요령으로 풀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런 어려운 문제들은 본인이 깨고 나가야지 강의나 요령으로 될 게 아니에요. 스스로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고민하고 또 그런 고민들이 해결되고 그래야 실전에서 어떻게 할지가 보이는 겁니다. 고3 때는 유명하다는 강의를 쫓아다닐 게 아니라 내 공부를 해야죠. 내 공부를 하고 질문을 해결해 나가야 국어나 수학이나 1등급이 나오죠. 다를 게 없습니다. 수능에서 아쉽게 2등급 나온 애들 진짜 안타깝죠. 좋다는 강의에 목매고 문제로 양치기를 안 하고 스스로 EBS 지문들을 조금만 더 이해하려고 했었더라면 더 잘 나왔을 테니까요. 저는요, 이 부분은 그냥 확신을 해요. 왜냐면은 저희 학원 안 다녀도 EBS 제대로 본 애들이 수능을 잘 보는 게 1~2년이 아니라 매년 확인을 해요. 문과, 이과 구분 없고요. 국어 실력도 이해도도 다 다른데 이 방식으로 공부한 애들이 매년 결과가 좋아요. 현역 때 말 진짜 안 듣다가 재수하면서 제 말을 기억하고 EBS를 제대로 본 애들이 매년 어떤 학원 안 다녀도 어떤 강의 안 듣고도 물론 당연히 저희 학원도 안 다니죠. 이렇게 재수한 애들 국어 1등급 거의 나와요. 제가 잘 나온 게 한 게 아니죠. 저희 학원에서 한 것도 아니죠. 어떤 학원도 안 다니고 스스로 제대로 공부해서 나온 거예요. 이 친구들이 이런저런 말에 휩쓸린 경험이 이미 있기 때문에 뚝심 있게 자기 공부를 한 거죠. 이래서 경력자 우대인가 봐요. 올해도 수능이 이렇게 어려웠다는데 이 방식으로 1등급 나왔다고 연락 온 친구들이 여럿이에요. 뒤늦게 감사하다고 막 인사를 하는데 제가 문제 하나 안 풀어줬는데 제 덕은 아니죠. 저한테 감사할 일도 아니고요. 그냥 혼자 공부하셔도 알려드린 방법으로 공부하시면 비문학 충분히 잡혀요. 생각을 해보세요. 훌륭한 교재가 이미 있고 좋은 양질의 강의도 다 무료로 개설되어 있는데 학원을 다닐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뭔가 강의를 듣고 수업에 의존을 하는 거는 방법을 모르는 고2 때까지예요. 고2까지 기초를 열심히 닦고 영역별 방법 정확하게 숙지하면 고3 때는 학원이나 강의에 의존할 게 아니라 내 공부를 해야죠. 부족한 부분만 골라서 들을 정도는 돼야 안정적인 1등급이 나오는 겁니다. 비문학, 제발 EBS 좀 먼저 보세요. 다른 배경 지식도 필요 없습니다. 다양한 책도 됐습니다. 제가 수능 배경 지식 이해하는 거 다양한 책 필요 없다고 해서 논문 수준으로 욕을 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막 메일 보내시고 정성이 아주 그냥 가득가득한 욕이죠. 그런데 아무리 욕을 하셔도 수능을 잘 나오는 건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유명 강사님들이 EBS 보지 말라고 한다거나 회의적이신 건 당연한 거죠. 왜 당연한지는 민감한 문제니까 제가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2까지 가장 도움이 될 만한 거는 주요 과목 교과서, 즉 국영수사과라고 열심히 말씀을 드렸었죠. 그거를 제대로 하면 고3 때 EBS를 무척 부드럽고 쉽게 시작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고3이나 N수생이 되어버렸다면 이제 와서 교과서를 볼 수는 없죠. 그러면 시작이 어렵고 빡빡하고 힘들겠지만 어떻게든 EBS 내용을 이해해 보세요. 그것부터 좀 다 보고 더 필요하면 다른 걸 보세요. EBS 수능 특강, 완성, 두권이 주교재고 이외에 뭔가를 더 보고 싶다면 이걸 추천해 드릴게요. 최근 5년 대수능 기출, EBS 파이널, EBS 고난도 모의고사 이 정도면 진짜 충분하실 겁니다. 문학은요, 오답 탑 10에 거의 없어요. 그만큼 쉽다는 거죠. 3가지만 하세요. 첫째, 지난 5년 기출 대수능으로 문제 하나하나, 선지 하나하나 맞은 거 틀린 거 할 거 없이 모두 다 제대로 공부하세요. 신유형이니 뭐니 해도 이게 제대로 체화가 되면요, 다 보여요. 둘째, 수특 교과서 개념학습이 있거든요. 그 개념학습 좀 제대로 해주세요. 여기서 출제 포인트가 다 잡혀요. 양이 많지도 않습니다. 셋째, 수특에 있는 모든 작품 뒤에 답지 보고 제대로 공부하세요. 어려운 작품은 무료 인강을 들어보세요. 문학에 대해서는 따로 공부법을 조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선택 과목 중에 화작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문제지 어렵지도 않습니다. 화작이 좀 어려웠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요. 어려운 것보다는 뭐 딱 보면 답이 보이는 문제가 많지 않았던 거죠. 충분한 훈련이 되지 않았다면 시간이 아마 좀 더 걸렸을 거예요. 유형은 좀 바뀌었지만 그래도 지난 기출 3년치 제대로 분석해보면 잘 안 틀립니다. 언매는 재미난 현상이 있죠. 작년에 학생들이 제일 많이 틀린 문제 1, 2, 2위가 다 문법이었어요. 애들이 비문학보다 문법을 더 못하고 어려워했어요. 근데 제가 문법 안 어려웠다고 진짜 목에 피가 나도록 작년에 얘기했죠. 문법이 어려워서 틀리는 게 아니라고요. 제대로 안 해서 틀리는 거예요. 제가 올 초에 이 영상에서부터 이 부분 정말 충분히 얘기했거든요. 문법 안 어려워요. 가장 많이 틀리는 1, 2위가 문법인 거는 공부를 안 해서예요. 이번에 1위, 2위는 비문학이고 문법은 순위가 6위, 9위로 내려왔어요. 작년보다 쉬워서? 아니에요. 예전에는 모두가 문법을 했지만 이제는 선택한 학생만 문법을 하죠. 제대로 대비해서 보는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원래 문법은 대응하기가 어렵지 않고 제대로 대비하면 성적이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문제도 어렵지 않아요. 이게 정상인 거죠. 화작, 언매 모두 방법은 같습니다. 기출 3년치, 5년치 대수능 제대로 분석해보고 여기에 제대로 보라는 거는 맞은 거 틀린 거 구분하지 말고 선지의 해설지까지 다 보라는 겁니다. 제발 수특, 수완 좀 무시하지 마시고 개념 해설지까지 여러 번 반복해서 제대로만 좀 보세요. 그것만 제대로 해도 안 틀려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좀 정리해 볼게요. 비문학, EBS 수특, 수완, 제시문과 해설지 두 가지 한 글자도 빼지 말고 제대로 보세요. 문학, 5년치 대수능 기출, EBS 수특, 수완 작품들 해설지 위주로 공부하세요. 화작, 언매, 3년, 5년 대수능 기출, EBS 수특, 수완 공들여서 반복해 보세요. 이거 다 하시고요. 시간 남으시면은 EBS 파이널, EBS 고난이도 모의고사로 훈련하시면 됩니다. 고2까지는 여전히 주요 과목 교과서를 제대로 보는 게 가장 좋은 공부법이에요. 이거 제대로 하시면 제가 이거 장담 드릴게요. 학원 안 다니셔도 돼요. 비싼 사설 모의고사 안 푸셔도 돼요. 이걸로 확실히 100점 나온다 이렇게 말씀 못 드려요. 그런데 쉬운 시험이면 수월하게 100점이나 1등급이 나올 거고요. 그해 불수능이어서 모두 어려워서 망했다는 시험이면 남들보다 확실히 덜 망해요. 그래서 점수 자체는 높지 않아도 등급이 만족스러우실 거예요. 다른 어떤 과목보다 덜 망하실 겁니다. 국어 때문에 재수하지 않아요. 완전 망해도 2등급이에요. 2023년 수능국어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이만하면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저 방식이 지난 최근에 10여 년간의 수능이 어떻게 나와도 무수한 1등급이 나왔던 비결입니다. 오늘 아낌없이 공개했어요. 답답한 마음에 계속 잔소리도 했고 말도 좀 거칠었는데요. 사실 제가 매년 너무 안타깝고 속상해서 하는 말이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듣기 거북하셨다면 죄송합니다. 듣기 거북한 포인트는 잊으시고 방법만 좀 잘 기억하셔서 혹시 2023년에도 제대로 못 지켰다면 재수할 때라도 꼭 해보세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